지난주에 숙제는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좀 복잡한 내용이었죠? 그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에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고요. 해석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책이나 아니면은 리포트나 그런 것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데,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보잡 이론이죠. 근데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는 적정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리스크 헤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적용했을 때 비록 듣보잡이지만은 적용해서 이제 실전 투자의 관점으로 적용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이렇게 종목을 피킹할 때 써먹으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오늘도 보면 펩트론인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하한가 치고 알테오젠 막 급락하고 바이오주들 갑자기 이제 수급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바이오주들을 최근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데 적용해서 바이오주들을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이익도 적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힘든 섹터인데 이것들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알테오전하고 ABL 바이오 이렇게 한번 일부 체크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갖고 거기서 걸러낼 걸 걸러내고 위험 요소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정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이제 상당히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 심리 이제 흔들리면은 주가는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그렇죠. 이제 기대 심리가 또 워낙에 높이 반영된 주가로 레벨로 갔다가 조그만 충격이 발생되면은 이제 주가 급락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정량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특히 알테오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뭔가 이게 외부 조금만 이제 소음이 들리면은 주가는 고점에서 상당히 이제 진폭이 심하겠죠. 특히나 지금 국내 증시 여건을 바라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바닥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게 좀 불안정한 증시 여건사에서 특정 소수의 섹터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유동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소수의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저번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바이오주로 가고, 오늘, 피팅, 개인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피팅하고 조선주 쪽 수익률 시연을 권유를 드린 사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좋죠. 스토리도 좋고 이제 막 그런데 삼강밴드 주가를 보니까 21% 올랐는데 하루 만에 신고가 기록했잖아요. 아무래도 관심도 워낙에 이제 너무 많이 높아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아갖고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조심하고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토론이 길었는데 최근 이제 지난주에 계약 계약자산부 계약부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개 빠진 거 있는데 그런 거 빼면은 대부분이 이제 다 설명드렸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LIG 넥슨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PQC 관점에서 이제 체크해보는 것을 다른 기업, 대한전선이나 뭐 한국전력 그런 것들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QC는 다 아시죠? P 프라이스, 제품 가격, Q 퀀티티, 제품 판매량, C 코스트, 비용인데 변동 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마진이 이익률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괴리,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 마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의 성격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나 뭐 한국전력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인가 둘째 날에서 그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PQC에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정성적 분석을 해야 된다. PQC 관점에서 해서 매크로 지표하고 연계시켜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한전선이나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매크로 지표, 특히 원재료 관련해서 연계성이 높은 원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S&P 관련해서 이제 연동성이 높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 각각에게 구리와 대한전선과 구리, 그리고 한국전력과 천연가스 가격 추이와 원가율 추이를 비교하는 이렇게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용 기업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원재료와 주요 원재료를 파악한 다음에 그 주요 원재료가 어떤 특정 원재료에 의해서 이제 가격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파악한 후에 그게 이제 매크로 지표로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당 기업에.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당 원재료 가격과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익률이나 비용, 원가율 같은 거를 추론해서 앞으로의 미래 실적 관련해서 추론을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리 안 들리시거나 뭐 그러시면 문제 클릭해 주세요. 이모티콘. 근데 국내 증시는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해요. 그래서 국내 증시, 뭐 국내 주식 채널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코스닥 11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8.5% 하락,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글로벌 뭐 95개국 증시 이게 비교 현황 어디서 텔레그램 채널 보니까 짐바브웨 뭐 그런 데 하고 어디야 뭐 짐바브웨하고 무슨 이상한데 그 팔레스타인? 그거 뭐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95개국 중에서 코스닥이 92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환장하죠. 오늘 왜 이러지? 배가 아파갖고 복통이 나가고 이렇게 소리를 자꾸 하는데,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Q에서 이제 페이지 49, 페이지 50페이지 읽어보시고요. Q 분석에서 C는 이제 코스트 약자라고 비용이라고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분류와 과거 장기간 원재료 가격 자료화를 통한 제품 가격과의 스프레드 확인 과정과 더불어 매출원과 판관비를 구성하는 주요 비용들의 세부 분류 자료화 작업이 각각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일단은 대한전선 잠깐 샘플로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이제 변동비용 기업의 성격 특성을 아시죠?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들어와서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체크했을 때
비용이 이제 크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첫 번째 순위는 이제 원재료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세 번째 감가상각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용과 변동비형 변동비용이 아니라 변동비형이요. 고정비형, 형태라고 말해요. 형식. 변동비업계 같은 경우에 원재료 비중이 가장 높은 성격의 비중이 원재료 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을 변동비업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의 비중이 원재료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이익률이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당연히 중요하겠고, 원재료 가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동되는 제품 가격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품 판매량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익률이라고 하지, 이익률 마진.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이라고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원유를 생각하시면 되시죠. 이제 최근에 원유 가격이 7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만 해도 2%, 뭐 3%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중동에서 뭐 미사일 쏘기만 이란이 뭐 미사일 쏘기만 해도 뭐 2%, 3% 급락하고 하루에 그런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원재료 가격을 펼쳐보면은 상당히 급격한 변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들이. 그래서 어떤 해당 기업의 경쟁력 관련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있다가 말씀드렸죠. 매출채권 관련해서 매입 채무 관련해서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매입 채무 관련해서 설명드렸었고, 매출채권 또 설명드렸었고, 수주잔고도 이제 같은 것도 수주잔고도 매출과 연계되는 그런 확률이 높으면은 이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 뭐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해당 분기에 높은지 안 높은지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뭐냐면은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분기에 뭐 가령 들면은 20년 1분기에 해당 스프레드 차이가 많다는 거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즉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높아야 되겠죠.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익률이 높다는 의미고,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면은 적자로 발생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재료 가격이 일반적으로 100이라고 해요. 100원. 제품 가격은 200원이에요. 그러면은 스프레드는 이제 제품 가격 나누기 원재료 가격이잖아요. 200% 100%로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과거의 트랙 레코드로 보면은 200%가 트랙 레코드인데, 어떤 분기에 보면 갑자기 원재료 가격은 120인데 제품 가격은 150. 스프레드가 어떻게 된다요? 150만 120이면은 125%.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장기간 트랙 레코드에서 이 스프레드 마진이 대략 200%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분기부터 이렇게 125% 쭉쭉 해서 그 3개 분기와 4개 분기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빠져서 80으로 갔는데 오히려 제품 가격은 변동되지 않고 200으로 유지되거나 계속 빠져요. 다음 분기에도. 근데 오히려 제품 가격이 상승해요. 이렇게.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시죠?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보시면 되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제품 가격 변동이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변동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스프레드는 일정한 범위로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만약에 축소되거나 확장이 확대가 되는 뭐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발견되면은 해당 분기를 기준점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군의 경쟁력의 약화 또는 뭐 강화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은 구리잖아요, 구리. 그래서 전략선 내수 가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품 가격은 사업보고서에서 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대한전선 최근에 이제 24년 3분기 분기보고서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제품 가격은 어디서 뽑으시면 되시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보시면 되시고, 제품 가격이 있는 기업들도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있으면은 뭐 땡큐가 없으면은 뭐 추론해서 뽑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제품 가격들을 분기별로 다 뽑아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24년 3분기를 입력을 안 했으니까 잠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 추이를 보시죠. 24년 2분기까지. 이거 X는 다 공유 드렸잖아요. 24년 4분기 두 번째 설명의 기업으로 정해서 이제 설명드렸었고, 엑셀 다 공유 드렸었고, 설명의 분석 자료도 다 공유 드렸었고, 설명도 다 드렸으니까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뭐 다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리마인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보시는 겁니다.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딨냐. 여기 있네요. 전력선, 나선, 전기동, 전력선, 나선이 이제 대표 제품이고, 특히 이제 이 나선이 주력 제품이거든요, 나선. 나선이라는 건 전력선에 이제 1차 가공되지 않은 전력선의 기본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기본선이라고 해야죠, 이제 기본선. 기본선을 통해서 이제 이거 갖고 전선으로 이제 가공시켜서 전선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선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내수나 수출이나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특히 나선 내수가 이제 주력 매출인데 24년 2분기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주요 원재료는 전기동, 구리잖아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4년 2분기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추이는 뭐 이렇게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같이 이제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체크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 가격 나누기 원재료 가격에 나눠서 배분율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스프레드와 차트로 시킨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선이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동이 주요 원재료고 스프레드를 제품 가격 나누기 원재료 가격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켰습니다. 차트화 시키면은 18년 1분기 이후부터 뭐 100%대 유지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110% 여기는 좀 안 좋죠. 안 좋은 내용이니까 21년 3월 90%대가 떨어졌다는 건 마진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24년 2분기에 역대 최고 스프레드를 이렇게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제품 가격이 변동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 나누기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되면은 상승이 되면은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간접적으로 해당 대안전선의 업황이 좋거나 좋고 또는 뭐 해당 기업의 대안전선의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잘 뭐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뭐 글로벌리 뭐 전력 슈티지 관련해서 이제 뭐 변압기 고압 변압기가 뭐 슈티지 나고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매출이 수출이 급증하고 매출 급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선적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24년 3분기는 어떨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력 안 했는데 24년 3분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4년 3분기 이거 입력해 볼게요. 근데 보시면 전력선하고 나선 서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선 내수 가격과 전기동 국내 가격만 이렇게 샘플을 했냐 보시면 어떻게 그거를 기준점을 잡냐 그러시면은 제품의 매출액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셨잖아요. 같이 매출 및 수준상에서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이제 분기별로 다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총 매출이 24573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어떤 거죠? 딱 보시면 나선 내수잖아요. 나선 내수. 거의 뭐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산해서 하면은 부정확하고 보시면요. 뭐 통신 케이블, 상품, 공사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스프레드를 잡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시고 전기동 국내 가격은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있고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식 다 얼어놨으니까 카피해서 하면은 차트를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스프레드 아우 속이 안 좋네 이렇게 왜 빠졌지? 잠깐만요. 나선 내수 가격은 올랐는데 전기동 국내 가격이 뭐 수식이 잘못 걸렸네 이거. 나선 내수 가격 먹고 전기동 국내 가격으로 했는데 전기동 수익 가격으로 됐네 보니까요.
숱이 다 잘못 걸려있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다섯 내수 가격, 전기 독폭 가격. 아, 전기동 수익 가격을 했네. 잠깐만요. 음, 나선에서 주요 원재료는 매입액, 나선 이제 원재료 생산 설비 보시면 주요 원재료도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대한전자 전기동 및 알루미늄 등은 주요 매입처 글렌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동 및 그래서 적용을 그때 당시에 국내가 아니라 글렌코 주요 매입처 글렌코어잖아요. 해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수익 가격으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익 가격을 적용시키기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가격에서 요거 표시가 잘못됐네요. 국내 전기동 수익 가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24년 3분기에는 좀 꺾였죠,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하고 이제 마진하고 또 비교하는 거죠. 마진하고 비교를 GPM하고 상관관계를 따지 체크해 보는 건데 보시면요. 이게 스프레드 마진인데 근데 GPM하고 상관관계가 체크해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익률 관련해서 추론을 어떤 게 지표가 높은지를 체크했었는데 기억이 가문가 보네. 잠깐만요. 매입 출액 원재료 가격 전기동 가격 매출 대연전 잠깐만요. 자료를 그때 당시 작성했던 걸 다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기업들을 뭐 체크해 조사하고 뭐 분석하다 보니까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그때 뭐 마진율 같은 스프레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하고 연동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연동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는 기업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전선은 이익률이 어떤 거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자료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죠. 원재료 가격.
그때 당시 결론을 냈던 게 상관관계 코리네이션은 이렇게 연계성이 70% 이하로 낮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은 유사하게 흐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뭐 중간중간에 많잖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하고 결론은 장기간의 이제 이 코리네이션 관계에서는 70% 이하이지만 이렇게 추세성으로 보면은 유사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GPM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시 대한전선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 추세가 잠깐만요. GPM하고 비교해 본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GPM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렀잖아요. 그럼 24년 3분기에는 GPM이 이거대로라고 하면은 조금 좀 빠졌을 개연성이 있겠죠. 대한전선 24년 3분기 업데이트를 하는데 잠깐만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프레드 마진이나 뭐 GPM 관련 추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그 방향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GPM이 보시면은 28년 3분기에는 오히려 증가된 내용이거든요. 추세성이 마진율은 빠졌는데 증가됐습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재 매입액이나 뭐 그런 것들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비록 뭐 원재료 비중이 높지만은 뭐 다른 뭐 다른 뭐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세이브 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방향성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GPU들의 연관성이 뭐 정확한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변동 비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동 비교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모습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방향성은 뭐 특성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보면은 그 당시에 대한전선하고 LS전선하고 가온전선을 체크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전선상에서 GPM을 체크할 때 이제 매크로 지표에서 이제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하고 연계되는 주요 원재료 지표들하고 체크하고 연동성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피어 경쟁사들 같은 섹터에 속한 업체들의 같은 지표들의 추세를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수장거나 뭐. 근데 지금 현재 일단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GPM과 연결되는 이익률하고 비용 원가율에 연계되는 이제 P하고 C의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GPM이 추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체크했었고 그리고 이게 구리라고 했잖아요. 구리. 그래서 추세가 정확하다고 만약에 정확하게 맞물려 간다 그러면은 구리 가격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게 구리나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걸 산출할 때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구리 가격을 써놨는데 그 investing.com이라고 있거든요. investing.com.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웹상으로 investing.com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들어가시는 이제 원재료 관련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상단에.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서 해당되는 대부분의 이제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같은 거를 지정한 다음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불이 가격이나 뭐 원유를 이렇게 지정하면은 히스토리컬 데이터 탭이 있어요. 거기서 월별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월별로.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0간의 1분기, 10간의 1월부터 월별로 지정한 다음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요. 엑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갖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표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10간의 1분기부터.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분기별로 가격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정리한 다음에 분기별로 보시면 평균 가격을 냈어요. 만약에 샘플로 보시면은 24년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세 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엑셀 수식을에 에버리지를 걸어서 에버리지가 이제 평균 값이거든요. 세 개 7월, 8월, 9월에 가격 값의 평균 값을 산출하는 게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한 다음에 다 이제 일일이 지정해서 14년 1분기부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을 여기다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트화 시킨 게 이거예요. 이제 분기별로 불이 가격 추세를. 그러면은 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24년 3분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불이 가격 변동은 24년 11월까지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4년 4분기에 구리 가격의 추이는 이제 계략적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코리레이션 상당하게 낮지만은 추세상으로 이제 유사하게 최근에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스프레드는 꺾였지만은 그리고 GPM은 반대로 올라갔지만은 추세선상 장기 추세선상으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레드하고 GPM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은 추론을 하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이제 방향성만 보는 거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24년 4분기까지 이렇게 달러 구리 가격을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저기서 이제 그러면은 구리 가격과 매출액 추이하고 구리 가격과 이익률 추이를 계략적인 방향성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LME 가격 추이를 뽑고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래서 주요 가격 제품과 원재료 가격 장기간 동행하니까는 매출액과 원재료 가격 추이는 장기간 동행하는데 83.7%니까는 24년 4분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론한 거죠. 24년 3분기와 24년 4분기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investing.com 기준 했을 때 이렇게 꺾였다 그래서 24년 4분기까지 매출액은 방향성은 상승 추세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죠. 잠시만요. 대한전선 10월달에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버벅거렸는데 한국전력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제 연동관계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체크하느냐. 매크로 지표가 이제 보시면은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최근에 뭐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내용을 드렸으니까는 기억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설명의 자료를 잠깐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한국전력 이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인자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설명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전력 투입 비용 중에서 S&P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S&P는 이제 특히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주로 이제 LNG 가격에 의해서 연동된다. 이렇게 요약을 했을 때 한국전력의 원가율은 S&P에 의해서 주로 좌우되며 이중 전력 구입비가 주요 인자고, 전력 구입에 필요한 전력 생산에는 LNG, 석탄 등이 있는데 주로 LNG 가격에 의해서 연동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깐 최근에 이제 분기보수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전기료와 이제 전기 판매 전기료가 이제 주요 매출이잖아요. 대부분이 매출이고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전기 판매 454.3%니까는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했잖아요. 전기 판매에도 보시면은 전기가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높은 것들이 산업용이 가장 높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용하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것들이 이번에 산업용은 올렸었는데, 그래서 제품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매출 시장 표시되고 있고, 제품 가격도 보시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돼서 원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가격들을 전기료 가격들을 이렇게 엑셀로 차트를 시켰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메인 전기료가 산업용이잖아요. 산업용. 근데 S&P 주요 인자가 이제 LNG니까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을 시킨다.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 원재료는 천연가스로 이제 지정한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죠. 카타르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 LNG 가격을 그때 지정해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제 표로 이제 만든 거죠. 분기별 천연가스 가격을.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 주요 지표 인자로 지정해서 그때 당시에 원가율은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된다.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은 78.76%면 이거는 유의미하게 이제 상관관계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잠깐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하고 코릴레이션을 걸어갖고 연동을 이렇게 시켰었죠. 그래서 78.6% 이렇게 코릴레이션 결과 값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론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매출원가율하고 연동관계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면은 매출원가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야지 좋겠나요? 아니면은 빠져야지 좋겠나요? 당연히 빠져야지 좋겠죠.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매출원가율도 빠지니까는. 그래서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한국전력은 뭐 트럼프 수혜주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제 LNG 터미널 공사
착공이 펜딩된 게 연기된 것들이 각종 승인들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연기된 터미널들이 뭐 11개선가 막 그렇잖아요. 그 말씀드려 설명드렸었고,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일시적으로 그 일부 LNG 수출을 금지시켜놨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LNG 수출 터미널도 착공 대기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풀려서 진행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서 보면은 LNG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한국전력의 주요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원가율도 빠지고 이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원재료 어떤 것들에 의해서 주요 영향을 원가율을 받는 주요 매크로 지표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성적으로 스토리를 파고들고 그거를 연계시켜서 미래 실적을 추론한 다음에, 그래서 투자를 포인트를 잡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나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크게 뭐 높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거의 바닥권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트럼프 스웨즈라는 거를 개념이 이제 거의 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성광밴드나 태강도 그랬잖아요. 뭐 3분기나 뭐 4분기 초반에는 거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급등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LNG 천연가스 수위드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되고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은 오히려 뭐 태강이나 성광밴드보다 확실하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방면으로 훨씬 높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현재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전력하고 KT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사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제.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P하고 QC, PC 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이제 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인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찾아냈으면 이제 그거의 스토리를 연계시켜서 이제 현재 매크로 트렌드나 뭐 그런 것들 정성적 스토리와 연계시켜서 이제 투자에 활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유사한 기업들 최근에 좀 이전까지 좀 핫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진 기업들 중에서 TNL이라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의료기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향상 피복제 여드름 패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TNL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약 기업이라고는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데, 이게 샘플로 이제 설명드리는 사연은 뭐냐면은, TNL. 최근에 분기보수를 잡아볼까요? 가장 주가 뭐 화장품하고 유사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화장품류 중에서 종목에서는 주가가 가장 견조한 것 같더라 보니까요.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존 뷰티 앤 퍼스널 카테고리에서 계속 장기간 뭐 1, 2위를 뭐 유지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보니까요. 제니게 뭐 이렇게 바이오던스 마스크보다는 이게 TNL의 히어로즈를 통한 이제 매출 상품이 계속 누적 순위로는 더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보니까는. 일단은 이걸 샘플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보시면 제품 가격들은 분기별로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수출
주력 기업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제품 가격이 나와 있는데, 수출용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로 이제 매출액이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매출액을 상세 분류가 됐었는데, 판매량 관련해서 이제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판매량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판매량 같은 게 명기돼 있으면 이런데 뭐 매출 및 수주 사항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과 별도로 판매량을 이렇게 슬래시해서 이렇게 같이 명기되어 있는데, 판매량은 명기가, 아쉽게도 판매량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판매량이 명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케이스를 이제 산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생산 실적을 광의의 판매량으로 봐서 그것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산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판매량을 산출할 수 있냐.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품별 매출액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그리고 제품별 가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했네. 매출액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품별 매출액이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제품별 가격도 명기되어 있으니까는, 제품 가격이 명기되어 있고, 제품별 매출액이 명기되어 있으면은, 매출액 나누기 P 제품 가격 하면 Q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별 판매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덜어놨고, T&L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뭐 이렇게 설명드렸었네. 엑셀 자료는 공유를 드렸었나? 엑셀 자료 그 당시에 공유를 드렸었죠. 3분기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판매량을 구할 수가 있고, PQC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아까는 이제 P하고 C의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Q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별 판매량을 제품별 매출액 나누기 제품별 가격을 통해서 역산으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조드렸던 거는 그 매출액의 성장이고, 이게 24년 3분기까지 되잖아요. P&L 같은 경우에는 잠깐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2분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최대 성수기입니다. 이렇게 2분기에. 미리 이제 땡겨서 이제 제품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쪽 히어로즈 그쪽에서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제, 그래서 2분기에 미리 땡겨가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시면은 23년 2분기에 23년도에서 23년 2분기에 이제 역대 최대 매출액을 찍었고,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3분기하고 4분기에 실적 매출액이. 그래서 이게 24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3분기에 빠지고 있는데, 우려사항이 뭐냐면은, 시장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우려사항이 뭐냐면은, 작년과 같이 이제 3분기하고 4분기에 매출액이 급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3분기도 보시면은 물론 2분기보다는 빠졌지만 QOQ로 매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아요. 4분기도 이렇게 작년 케이스로 연계시켜서 보면은 또 크게 빠질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추론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선수금이 수주잔고 상당히 그 프로이션 상당히가 높거든요. 보시면요. 그래서 수주잔고하고 거의 96.8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그거 보면은 작년에 4분기 때 이렇게 크게 빠졌잖아요. 수주잔고가 레깅 1개분기 시켰을 때.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4분기도 매출액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되실 거고,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갑자기 T&L 설명회가 돼버렸네. T&L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수출 데이터 그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트레스에서 이제 수출 금액을
최근 거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다 수출 데이터 어떻게 뽑는지 설명해 놨거든요. 거의 같아요. 보시면 이제 출원함에 있어서. 그래서 24년 4분기 지금 11월 둘째 주까지 나왔겠죠. 이제 그것들을 입력을 안 해놨는데 그거를 입력해 보면은 4분기 실적이 계략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요. 다시 이제 제품 가격을 넘어서 이제 제품 상상 피복제 관련해서 이제 하이드로 콜로이드 있잖아요. TNL이. 제품 가격이 이렇고. 근데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그러면 출원이 뭐 가능하겠죠. 매출이 최대인데 제품 가격은 플랫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냐, 사유가. 판매, 판매량이겠죠, 판매량.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그렇게 보시면요. 판매량이. 그러면 이것 수출 성장주 관련해서 이제 P하고 Q 두 개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Q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양이 이제 확대되고 두 개가 같이 높아지면은 베스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출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24년 3분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볼 거예요. 그럼요. 24년 3분기는 역대 두 번째 매출을 기록했는데 매출이 꺾였어요. 그러면 가격은 제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창상 피복제잖아요. 그리고 연결해서 제품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3분기. 잠깐 저쪽 모니터로 넘길게요. 음, 가격은 크게 뭐 변동이 없었네요. 이건요. 제품 가격은 오히려 조금 빠졌네요. 이거는 판매량 추이는 어떤 거 볼까요? 수익을 걸어놨잖아요, 현재. 판매량도 QOQ를 꺾었지만은 뭐 역대 두 번째 판매량을 기록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분기로는 매출이 꺾였지만은 과거 뭐 이렇게 계절성을 시즈널리티를 비교해 보면은 24년 2분기하고 3분기는 역대 최대 각각 분기별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쁘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이렇게 꺾였지만은 양호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 사유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 판매량이 안 나와 있을까요? 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뽑을 수 있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샘플 기업을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텔레그램 통해 아까 편입을 24년 4분기 리스트에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였더라? 하도 많이 해갖고 헷갈려. 이거는 포인트가 이제 PTC 관점에서보다는
비용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샘플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3분기 때 마지막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음, 이거는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22시에 이제 초보 재무제표 설명을 할 거고요. 하고 이거 설명드리고, 웬만한 것들은 책의 내용들은 이제 주요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이제 한 개의 기업을 잡아갖고 앞으로 이제 11월 말하고 12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국내 기업 하나 하고 미국 기업 하나 잡아갖고 이제 같이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한 개 기업 갖고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 거예요. 일단은 내일 설명을 이걸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엔터즈와 관련해서 이제 분석 많이 설명드리고 공유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JYP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JYP를 분석을 24년 2분기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3분기 거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양식을 공유드리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거지. 이제 차트를 조합 차트 만드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아예 같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체크했는지. 그리고 JYP가 특성이 뭐냐면은 24년 2분기 때 그 MD 머천다이즈 굿즈 같은 경우에 매출 비용으로는 처리됐는데 매출 이연이 돼서 이제 3분기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매출채권 같은 게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아니면 매출채권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한번 어떻게 이월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한번 연계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터즈 많이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같이 이제 설명하고 샘플을 잡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미국 주식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원래 그 미국 주식 채널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이제 초보적인 지표 분석 클래스로 선정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11월, 12월 남은 11월, 12월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시간 되시면요 이제 과제를 광범위하게 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 내용들을 갖고 이제 충분히 이제 분석을 엑셀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JYP 엔터를 한번 스스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사포트를 갖고 제가 제공해드리기 전에 그거는 이제 숙제 기간은 12월 말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 뭐 다 끝나셨으면은 라이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라이브 내셔널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미국 기업인데 찾아내셔갖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요 먼저 가능하시면요 그래서 내일 22시에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22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원가율 관련해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 설명드리고 이제 샘플을 잡아갖고 어떻게 뭐가 이건 어떻게 보면 변동비역 기업이 아니라 고정비용 기업의 성격에 가까운데 근데 변동비역 기업일 수도 있다. 새로운 성격의 샘플로 이제 기업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이거 끝나고 이제 JIP 사보서 보시면서 같이 체크하고 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뽀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좀 약간 버벅거린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배 안 아프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2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